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무드입니다. 지금 저보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정말 도움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피부가 망가지고 너무 후회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알려드릴게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과다피지, 여드름, 모낭염과 싸워오고 있는데 그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 이렇게 흉터와 모공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제가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까지 피부가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가 망가지고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면서 깨달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들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가지고 나서 뒤늦게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은 화장품으로만 해결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드름, 모낭염 또는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하면 화장품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장품을 바르자마자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이 싹 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남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 5년 넘게 일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인 사람들보단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화장품의 기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법의 정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경미하다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하다예요. 그러니 돈이 많은 기업에서 아무리 끝내주는 효과를 가진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피부에 대한 작용이 아주 적고 대수롭지 않아야 하고 정말 고가의 100만 원 이상의 화장품을 만들어도 피부에 대한 작용이 아주 적고 대수롭지 않아야 해요. 그게 화장품이에요. 피부에 대한 작용이 크려면 의약품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 피부에 가장 작용을 크게 주는 것은 뭐겠어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먹고 모낭염이 나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고 세균을 죽이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해요. 요즘 물가도 올라가면서 화장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피부과를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화장품 가격보다 싸고 제가 느끼는 효과는 100배 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타고난 사람은 아무 화장품이나 발라도 피부가 좋아요. 저희 엄마가 그렇거든요. 저는 맨날 여드름 나고 모낭염 나고 흉터 많아지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아무거나 발라도 또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여드름이 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화장품을 바르지 마라는 절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화장품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바르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품은 꼭 필요한 보조수단일 뿐 절대 메인 치료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보조수단인 화장품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앞으로 제 채널에서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은 블랙헤드나 심한 여드름을 스스로 압출하지 마라입니다. 블랙헤드가 생긴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블랙헤드를 짜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블랙헤드를 짜면 그 당시에는 너무 시원하고 사이다인데 하면 할수록 계속 모공이 넓어지고 심하면 흉터까지 크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짜서 이렇게 많이 심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블랙헤드가 빠르게 생기고 크게 생겨서 피지 연화제, 코팩 이런 제품을 써도 블랙헤드가 광고처럼 시원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압출을 해야 큰 피지가 빠져나오면서 블랙헤드가 사라지더라고요. 블랙헤드는 생겨서 제거하기 전에 관리를 해서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블랙헤드도 타고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안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에 있는 거. 블랙헤드. 그거는 이제 구멍이 열려갖고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코에 tumtumtum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별로 없잖아요. 네. 피부과 의사가 뭘 특별히 관리하신 거예요? 전혀. 요렇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과 요렇게 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생겨져 있어요. 원장님은 그러면 이제 어릴 학창 시절에도 별로 여드름이 뭔지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피부가 타고나지 않은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블랙헤드 관리를 해서 저처럼 심해지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약을 최대한 빨리 활용해라 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약간 심화 버전 느낌의 내용인데 만약 내가 개기름이 많이 나는 피부이고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고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내일 바로 피부과 가서 이소티논 처방받고 먹으세요. 만약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피부과 가서 이소티논부터 처방받을 거예요. 이소티논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여드름 약이자 피지 억제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선생님이 이소티논 설명을 너무 쉽게 잘 해주세요. 여드름은 뇌과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 먹. 유튜브에 함익병 이소티논 이렇게 검색하고 보시면 이소티논 약에 대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모든 내용 다 떠나서 제가 성인 되자마자 이소티논을 꾸준히 복용했다면 피부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공이 넓어지고 여드름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과다 피지 분비 때문이거든요. 제가 화장품 관련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화장품 교육을 받으러 갈 일이 있는데, 최근에 갔던 교육에서도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여드름의 원인은 여드름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드름균은 피지가 많은 피부 환경에서 번식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 피지가 많이 나면 여드름균도 많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소티논을 먹으면서 피지를 억제시키면 이런 여드름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망가지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타고나지 않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화장품으로 버티다가는 날이 갈수록 피부가 망가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소티논이 여드름, 흉터, 모공, 블랙헤드까지 막아주는 골든타임 치료제예요.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어떤 약국템을 발라도 모낭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보세요. 5일치만 먹으면 모낭염이 싹 사라질 거예요. 100만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면 모낭염을 일으키는 모낭충들이 죽을까요? 아니에요. 항생제를 먹어야 모낭충들이 죽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부 겉에 있는 모낭충은 PTT 레이저 치료로 죽이고, 피부 속에 있는 모낭충은 항생제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낭충이 더 번식하지 않게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은 화장품 과대 광고 믿지 마라입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도 뷰티 관리 유튜버를 시작한 입장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잘 보여야지 저도 협찬도 받고 광고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 과대 광고에 속아서 쓴 돈과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막 성인 되었을 당시에는 화장품 과대 광고가 되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과대 광고를 어느 정도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인스타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광고가 떠서 보면 어느 정도 과대 광고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장품을 바르면 모공이 없어진다, 화장품을 바르면 여드름이 사라진다,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이 사라진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광고하는 화장품은 거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법상 화장품은 피부에 대한 작용이 아주 경미해야 해요. 피부에 대한 작용이 아주 적고 대수롭지 않아야 하는데, 바르자마자 모공이 싹 사라진다? 바르자마자 주름이 싹 사라진다는 너무 큰 작용이잖아요. 화장품을 바른다고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화장품은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 해요. 드라마틱한 효과의 광고는 꼭 거르세요. 다섯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은 선크림 꼭 발라라입니다.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공부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예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인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25살까지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어요. 지금의 제가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선크림을 바르면 찝찝하기도 하고 차 타고 출근해서 낮에는 회사에만 있으니 안 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선크림이나 선크림 효과가 있는 커버로션을 꼭 바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불과 10년 전인 2015년 서울대 의대 보라매 병원 과거 연구만 해도 여성의 규칙적 선크림 사용 비율이 41.4%, 남성은 9.5%로 충격적인 결과의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안 바르는 남성에 속해 있었네요. 다행히도 2014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에서는 매일 또는 자주 선크림을 바른다의 응답이 75%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안 바르는 사람이 25%나 있다는 건데, 분명히 남성분들이 더 많이 안 바를 거란 말이죠. 선크림 안 바르면 정말 후회합니다. 아직도 귀찮아서 선크림 안 바르는 분들 계신다면 이 사진 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선크림은 피부 관리의 보험이에요. 자외선은 모공도 넓히지만 무엇보다 피부의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발랐다면 지금 제 피부 상태는 지금의 피부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것들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일단 제 피부처럼은 절대 안 되실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피부는 한번 망가지면 돌아가기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피부과 관계자분들 중에서 제 망가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효과만 있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피부 인생에서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은 피부나 관리썰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무대였습니다.